안녕하십니까. 저는 총원우의 총무를 맡고 있는 MBA 전공의 이원균입니다. 반갑습니다. 우선 입학식에 참석해주신 원우님들께 감사 인사를 전합니다. 우선 여러분들의 입학을 축하하기 위해 본교 심리상담 전공의 유성진 교수님의 특별 강연이 있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는 큰 박수로 마주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심리상담 전공의 유성진 교수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특별한 날 대학원 신입생 그리고 대학원 재학생 그리고 관계자 여러분 모시고 말씀드릴 수 있게 돼서 가문의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딱딱한 분위기가 느껴지시죠? 제가 잠깐 조금 달리 소개를 드려볼까 하는데 제가 다시 한번 제 이름을 가지고 삼행시를 지은 내용을 소개해 올려볼까 합니다. 유능하고 성실하고 진실한 사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노력하는 유성진입니다. 반갑습니다. 대학원 성공 전략이라는 주제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사실 떨리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특히 처음 뵙게 되는 신입생 여러분들을 모시고 어떤 말씀을 드려야 될까 그리고 어떤 준비를 해야 될까 하다가 저 나름대로는 사랑하는 아내에게 처음으로 선물 받은 넥타이를 메고 나왔습니다. 이런 준비를 했다는 것 예쁘게 봐주시고 지금 드리려고 하는 말씀 경청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소 도발적인 질문을 하나 던져볼까 합니다. 여러분들은 과연 한양사이버대학원에서 정말로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학위입니까? 아니면 학습입니까? 아마도 많은 분들께서 학위보다는 진정한 학습을 원하시면서 저희 학교에 지원하셨고 앞으로 2년간, 3년간 이 학교에서 열심히 공부하시려고 마음을 갖고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한 번 더 정말로 내가 원하는 것은 학위인가 아니면 학습인가 라는 의문을 품으시면서 제 말씀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들이 있는데 풀기 힘든 과제를 대했을 때 두 개의 서로 다른 반응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어른의 경우도 마찬가지이고 청소년, 심지어는 5살 정도밖에 안 되는 아동의 경우에도 유사한 패턴이 나타나게 되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실력으로 충분히 감당하기 어려운, 풀어내기 어려운 난이도가 조금 높은 과제를 대했을 때 두 종류의 사람. 첫 번째 사람은 무기력하게 포기하는 사람이 있고요. 두 번째는 그것을 숙달해낼 때까지 반복해서 노력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심리학에서 여러 가지 실험들을 진행을 하는데 아동을 대상으로 그 아이가 풀 수 없는 수학 문제를 제시를 하고 사실 도덕적이고 윤리적으로 문제가 되지만 좌절 경험을 일부러 만들어내게 됩니다. 이 좌절 경험 이후에 어떤 반응을 보이는가 살펴봤더니 말씀드린 것처럼 일군의 아이들은 무기력하게 포기하는 모습을 보이고 또 일부의 아이들은 될 때까지 해보겠다라고 반복하는 모습을 보이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두 번째 단계의 실험입니다. 첫 번째 단계에서 누구에게든 좌절을 안겨주고 두 번째 단계에서는 충분히 그 사람이 풀어낼 수 있는 낮은 난이도의 과제를 다시 제시하게 되는데 희한하게도 무기력한 포기 스타일의 아이들은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과제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못하더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능력의 문제라고 보기보다는 다른 요인이 개입돼 있다라고 설명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일부 심리학자들이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가 연구하면서 결과의 차이는 그 사람이 추구하는 목표의 차이에서 비롯된다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것을 암묵적 신념 모델이라고 부르고 있는데 여기에 따르면 사람들은 두 종류의 믿음, 신념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유형의 사람들은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은 고정된 것이기 때문에 어떤 노력을 하더라도 변화되지 않는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과제를 수행하는 상황에서 주로 내가 이미 가지고 있는 능력을 보여주겠다라고 하는
소위 퍼포먼스 골, 수행의 목표를 설정하게 되고, 말씀드린 것처럼 좌절과 역경을 경험하게 되면 무기력하게 포기하는 모습을 보이더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은 충분히 변화될 수 있다라고 하는 소위 개선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어려운 상황에서 이 과제를 통해서 내가 새로운 것을 배운다라고 하는 러닝골, 학습 목표를 추구하고, 역경이나 좌절이 찾아온다고 하더라도 계속해서 숙달하려고 노력하는 정반대의 모습을 보여주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서 질문 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학위의 과정을 추구하는 것이냐 아니면 학습의 과정을 추구하는 것이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대학원 생활이, 그리고 그 뒤에서의 삶이 상당히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좌절이나 역경을 경험함에도 불구하고 우아하게, 꿋꿋하게 삶을 유지해가는 사람들을 심리학에서는 강인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하디니스라고 표현하는데, 이 강인성은 크게 세 가지 요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전부 다 C로 시작하는 영어 단어들인데요. 첫 번째가 컨트롤입니다. 밑에 나와 있는 것처럼 내가 충분한 시간과 노력을 투자하면 내가 그 과제를 수행해 낼 수 있다라는 지각, 즉 통제력을 지각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두 번째가 챌린지입니다. 도전입니다. 인간은 내가 해낼 수 없는 과제를 대할 때보다 내가 충분히 해낼 수 있는 과제를 대할 때 도전 정신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좀 더 세밀하게 생각해 보면 내가 해낼 수 없는 과제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내 능력을 2배 이상 필요로 하는 것이라면 좌절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재미있는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보다 약 10 내지 15% 정도 높은 수준의 기준을 설정하게 되면 도전 정신이 가장 강력하게 유지된다라고 보고되고 있습니다. 우스운 예를 들어보자면요. 고등학교 3학년 학생에게 초등학교 3학년 수학 문제를 풀게 한다면 별로 도전 정신이 발휘되지 않겠죠. 그죠? 하지만 고등학교 3학년 학생에게 대학교 1학년 수준의 수학 문제를 풀도록 요구하면 이때는 도전 정신이라고 하는 것이 가장 강력하게 촉발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대학원 과정을 수학하면서 바람직하기로는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보다 10에서 10% 정도 더 높은 기준을 설정하고 내가 이것을 성취하기 위해서 노력하겠다라고 마음먹을 때 강인성을 발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커미트먼트, 전념입니다. 내가 하고자 하는 것,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의미를 부여하는 영역에서 내 시간과 에너지, 노력을 집중해서 전념할 수 있을 때 역경이나 좌절이 찾아온다고 하더라도 잘 견뎌내는 특성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C라고 하는 요소를 중심으로 한 학습 전략이 만들어질 필요가 있고, 결국 대학원은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학습 전략을 제공하고 내용을 제공하고 동기를 부여하는 곳이라고 요약해서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엔 조금 다른 각도에서 제 전공이 심리학이고요. 세부 전공이 상담심리학, 임상심리학입니다. 알고 계시는 것처럼 상담심리학이나 임상심리학은 맨 밑에 나와 있는 소위 이일비잉 상태에 있는 사람들을 만나서 이분들의 심리적인 고통, 심리적인 부적응, 심리적인 불행에 대해서 탐구하고 이분들을 부적응 상태에서 소위 노멀 비잉 상태로 나아가도록 도와주는 학문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지난 100년간 발전해온 심리학, 특히 상담심리학의 패러다임이었습니다. 하지만 20세기에 들어오면서부터 새로운 패러다임이 만들어지기 시작했는데 거기에 저희들은 긍정심리학, 포지티브 사이콜로지라는 이름을 붙여놓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소위 노멀 비잉 상태에서 살아가는, 즉 특별한 심리적인 장애 없이 살아가는 보통 사람들의 삶이기보다는 어떤 사람들은 좀 더 웰비잉 상태, 행복한 삶, 자기가 가지고 있는 능력을 최적으로 발휘하는 삶, 또 성장과 자기 실현에 주목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초점을 맞춰서 이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인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일비잉 혹은
노멀 비잉 상태에 있는 사람들을 웰비잉으로 이끌어갈 것인지 폭을 넓혀서 연구하고 있습니다. 비유적으로 표현한다면 일비잉 상태에 있는 사람들은 소위 마이너스의 상태에 있다고 얘기할 수 있겠죠. 마이너스 9, 마이너스 8 이런 사람들을 과거에는 어떻게 하면 노멀 비잉인 마이너스 1에서부터 플러스 1 정도의 범위까지 끌어올리느냐 하는 것이 최대의 관심사였다면 20세기에는 노멀 비잉 상태, 마이너스 1이나 0, 플러스 1 정도에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해서 플러스 9 상태로 끌어올릴 수 있을 것입니다. 여기 긍정심리학에 여러 가지 이제 연구들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대표적인 유형이 이것입니다. 진정으로 행복한 사람들을 조사해 보니까 이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자신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더라. 추가적으로 자신이 가지고 있는 강점에 주목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더라라는 연구 결과들이 반복해서 보고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여러분들 오늘 처음 만나면서 간곡하게 부탁드리려고 하는 것이 자신감,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강점에 주목하는 삶, 그리고 대학원 생활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려는 것입니다. 여기서 더 나아가서 소위 즐거운 삶, 또 열정적인 삶, 또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결국에는 진정한 행복이라고 하는 것을 경험하고 앞서 보신 것처럼 웰비잉, 최적의 기능을 발휘하는 상태에 살아가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조금 더 세분해서 설명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강점, 스트렝스에 주목하는 삶입니다. 긍정심리학에서는 인간의 강점을 크게 6가지 범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육각형이 제시되어 있는데요. 여기서부터 이렇게 시계 방향으로 지혜라고 하는 것. 여러분, 이게 강점이라는 생각 드시죠? 지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을 약점이다라고 얘기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두 번째가 자애입니다. 휴머니티. 인간에 대한 사랑이라고 하는 것도 우리의 중요한 강점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세 번째는 용기입니다. 네 번째는 절제입니다. 중용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치우치지 않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강점. 다섯 번째는 정의의 강점.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보다 더 큰 세상, 나보다 더 큰 것과 연결지어서 내 삶을 살아가려고 하는 소위 초월이라고 하는 이 6가지의 강점들이 우리 안에는 이미 내재되어 있다. 그래서 인간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긍정적인 성품과 긍정적인 강점에 주목할 수 있다면 말씀드린 것처럼 진정으로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탁월한 성취를 이끌어내는 가장 중요한 방법은 내가 가지고 있지 않은 것, 나의 약점, 나의 결함, 나의 단점에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미 보유하고 있는, 하지만 그것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거나 아니면 충분히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강점에 주목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봐주십시오. 이 중에서 여러분들께서 가지고 있는 강점은 뭐가 있을까요? 말씀드린 것처럼 대표적인 6개의 큰 범주가 있고 이 밑에는 다시 총 24가지의 긍정적인 성품이 있습니다. 심리학자들은 이렇게 믿고 있습니다. 어떤 인간이든지 이 중에서 3가지는 강점으로 가지고 있다. 그것을 베스트 3 혹은 나의 대표 강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강점 잠깐 공개해 드려도 될까요? 저는 기본적으로 낙관성에 대한 강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참 모순적인 일인데요. 제 전공이 불안장애입니다. 불안장애를 가지고 있는 분들은 비관적인 분들입니다. 저는 그런데 이렇게 주로 비관적으로, 부정적으로 앞날을 예측하면서 살아가는 내담자, 정신과 환자들을 주로 만나면서 살고 있는데 희한하게도 제가 평가해 보면 제가 가지고 있는 강점은 낙관성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강의에 오면서 이런 기대를 했습니다. 경청해 주실 것이다. 반응을 보여주실 것이다. 제가 가지고 있는 강점에 대해서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강점이 저는 신중성입니다. 세 번째 강점은 저는 학구열이라고 생각하는데 다른 동료 교수들이 들으면 아마 정말이라고 얘기할지도 모르겠지만 하여튼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이 분야에서 제가 가지고 있는 강점을 가지고
뭔가 탁월한 성취를 내기 위해서 노력하면서 살아가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은 저마다 다른 강점들을 가지고 계시리라 믿고,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가지고 있는 강점을 발견하고 그것을 활용하는 것이 진정한 행복에 이르는, 그리고 우리 대학원에서의 성공에 이르는 가장 중요한 방법이다라고 하는 점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미 내 안에 존재하는 나의 강점을 발견하는, 내 안에 보물과 같은 어떠한 강점이 있는지 정말 눈을 부릅뜨고 발견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왜? 그래야 행복해진다라고 얘기하고 있으니까. 두 번째는 내가 가지고 있는 강점을 발견했다면 그것을 활용하는 것을 상상해야 됩니다. 우리는 약점을 찾아내는데 익숙하고 강점을 찾아내는데 익숙하지 않은 존재들입니다. 모든 인간이 그렇습니다. 특히 저같이 인간의 심리적 고통에 대해서 공부하는 사람들은 더하죠.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자조적인 표현을 할 때 나는 정신병리의 냄새를 맡도록 훈련된 X다, 이런 표현하고 있는데, 제 집사람하고 같이 드라마 한 편을 가만히 앉아서 보기 어렵습니다. 드라마에 나오는 온갖 이상한 종류의 캐릭터들을 제가 나름대로 분석하면서 쫑알쫑알 대면 저희 집사람이 저를 날카롭게 쳐다보면서 좀 조용히 TV 좀 보자 라고 얘기할 정도로 어찌 보면 직업병을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자, 굳이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우리는 그런 존재들이라는 것이죠. 내가 가지고 있는, 혹은 타인이 가지고 있는 약점을 보는 데는 정말 귀재이지만 내가 가지고 있는, 타인이 가지고 있는 강점을 보는 데는 좀 세게 얘기하면 장님과 같은 존재일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강점을 발견하고 그것을 활용하는 모습을 반복적으로 상상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 단계에서 실제로 그 강점을 활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디에? 인간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세 가지 영역이 바로 work, love, play입니다. 여러분, 심리학자 하면 가장 먼저 머릿속에 떠오르는 사람이 아마도 지금은 프로이트일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떠올리시게 될 텐데, 프로이트 선생의 이야기입니다. 건강하게 살아가는 사람, 자기의 기능을 최적으로 발휘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워크의 영역에서 충분히 기능하는 사람. 두 번째, 러브, 관계의 영역에서, 즉 일할 수 있고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가장 잘 살아가는 사람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최근에는 여기 하나를 더 추가해서 플레이까지. 이거 많이 들어보신 거 아닙니까? 몇 년 전까지 SK텔레콤이 휴대폰 광고를 할 때 토크, 플레이, 러브라고 하는 컨셉을 사용했는데, 바로 이 프로이트 선생의 이야기를 차용해서 이 부분만 바꿔준 거였는데, 우리가 앞으로 매진하려고 하는 학업의 영역에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강점을 활용할 수 있을 때 탁월한 성취가 가능해지고, 여러분들께서 꿈꾸시는 학위, 더 나아가서 학습이라고 하는 목표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여러분들이 가정에, 연애관계, 부모와 자녀 관계에 강점을 발휘할 때 사랑하는 관계 속에서 소중한 것들을 돌보실 수 있게 된다는 것이고, 하나 더 추가하자면 여가, 놀이, 유희 이런 것들을 즐기실 때 내가 가지고 있는 강점을 활용하실 수 있다. 더 나아가서 강점을 바탕으로 세 가지 요소를 말씀을 드렸는데, 즐겁게, 그리고 열정적으로, 추가적으로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행복에 이르는 길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첫 번째가 즐거운 삶입니다. 즐거운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과거, 현재, 미래에 대해서 소위 긍정적인 감정을 느끼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행복의 첫 번째 구성 요소인 것입니다. 과거에 대해서는 대개 이러한 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반대말이 뭐겠습니까? 과거에 대해서 즐겁지 않은 경험을 하게 될 때 우리는 과거의 실패에 집착하고 과거의 실수를 반추하면서 살아갈 때, 이게 고통스럽다는 것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과거에 대해서 수용적인 태도로, 또 감사하는 태도로 만족감을 느낄 수 있다면, 더 중요하게는 현재에 대해서
몰입하고 참여하면서 이 안에서 즐거움을 경험할 수 있는 것. 세 번째, 미래에 대해서 도전하고 희망을 품으면서 낙관적인 기대를 갖는 것. 이것이 진정한 행복에 이르는 첫 번째 코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열정적인 삶입니다. 우리가 각자 생각하는 인생의 중요한 영역이 있습니다. 또 내가 수행하고 있는 활동이 있습니다. 여기에 열정적으로 적극적으로 참여하면서 몰입할 수 있을 때 행복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이죠. 소위 이 몰입이라고 하는 플로우라고 하는 구성 요소는 우리가 스트레스를 경험할 때 그것을 견뎌낼 수 있도록 도와주는 아주 중요한 에너지입니다. 역경을 견뎌낼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에너지. 어떤 사람들은 절정 경험이라고도 표현하고 어떤 분들은 창조적으로 나를 잊게 되는 망각의 경험이다라고 표현하는데, 예컨대 여러분 그 정상급의 그 연주자들이 연주하는 모습을 감상을 하시면, 특히 바이올린 연주자들 생각해 보십시오. 이분들이 아름다운 드레스를 입고 나와서 연주하는데 얼굴 표정은 완전히 일그러질 때가 많죠. 자기의 연주에 심취해서 아름다운 선율을 들려주는데 몰입하고 있지, 내 얼굴이 예뻐 보이는지 내 드레스가 얼마나 빛나 보이는지에 주목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심리학에서 보고되고 있는 연구 결과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어주십시오. 자, 그래서 이걸 생각해 보십시오. 이런 모습을 상상하는 것 중요한데,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졸업 시점에 어떠한 상태에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 결과만을 상상하는 것보다는 내가 그 결과에 도달하기 위해서 어떤 과정을 거쳐내야 하는지 그 프로세스를 시뮬레이션 하도록 하는 것이 훨씬 더 유익하다는 것입니다. MIT에서 이런 연구를 했는데요. 대학원생들에게 지도교수가 이런 페이크를 했습니다. 내가 중간고사를 잘 치를 수 있는 팁을 여러분들에게 제공을 하겠다. 그래서 A그룹, B그룹으로, A그룹, B그룹, C그룹으로 나눴는데, A그룹은 중간고사에서 A 플러스 성적을 맞는 장면을 반복적으로 상상해라. 이해되세요? B그룹은 중간고사에서 A 플러스를 받기 위해서 당신이 무슨 일을 해야 되는지 그 과정을 반복적으로 상상해라. C그룹에겐 사실 아무런 지시도 주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중간고사 결과가 어땠을 것 같습니까? 과정을 상상하도록 한 그룹이 당연히 결과만을 상상하도록 한 그룹보다 훨씬 우수한 수행을 얻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아무런 지시를 주지 않은, 관심을 받지 못한 그룹이 결과를 상상한 그룹보다 성적이 더 우수했다는 것입니다. 즉, 아무리 우리가 결과를 꿈꾼다고 하더라도 그 결과만을 생각해서는, 과정을 빼놓아서는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드린 내용들을 종합해서 어떻게 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강점을 활용해서 베스트 파서블 셀프에 도달할 수 있을지, 그 프로세스에 대해서 계속해서 생각해 주실 필요가 있고, 그 과정에서 커밋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목표는 이것이죠. 결국 졸업 시점에는 내가 사이언티스트이면서 동시에 프로페셔널 되는 것입니다. 연구자로서 지식의 소비자뿐만 아니라 지식의 생산자가 되는 것, 또 전문가로서 사회적 수혜자 넘어서서 사회적인 기여자가 돼서 앞서 보여드린 기여 인생을 살아가는 창조적 소수가 되는 것이 중요하다. 이것이 진정으로 행복한 일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5가지의 팁을 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가 시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중에서도 특히 시간을 블록으로 묶어서 짜투리 시간들이 아니라 적어도 2시간, 3시간 학습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만들어 주시는 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맨 마지막이 중요합니다. 일상을 고정시키는. 제가 학부에서 오프라인상에서 이제 만나게 뵙게 되는 학우님들 중에 이런 분 계셨어요. 50대 남자분인데 실제로 부동산업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분이 부동산학과에 들어오셨다가 이제 부전공, 복수전공으로 상담심리학을 같이 하시는데, 언젠가 그 오프라인 모임에서 만나서 같이 이렇게 지하철을 타고 집에 가는데 이분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선생님, 제가
부동산업을 하고 공부를 하지 않았을 때에는 저녁 시간에 매일 술을 마셨습니다. 친구들이 전화해 주기를 은근히 기대하고 기다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사이버 대학에 다니고 공부를 하기 시작하면서부터 저녁 시간이 다른 방향으로 사용되더라. 저는 이분의 얘기를 듣고 크게 반성했습니다. 과연 나는 나의 저녁 시간을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가? 내 일상이 잘 유지되고 있는가 아니면 다른 여러 가지 이유로 흔들리고 있는가? 그래서 이 시간을 관리하는 것이 여러분들에게 무엇보다 중요한 팁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함께 공부하시는 동료분들에게 주목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은 특히 사이버 세상에서 성공하기 위한 필수적인 조건입니다. 이를 위해서 심리학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근접성의 비법, 자주 보고 자주 마주치고 자주 소통해야 친밀해질 수 있다는 거죠. 두 번째가 공통성의 비법입니다. 나와 유사한 연령, 나와 성별이 비슷하고 나와 관심사가 비슷하고 나와 동기가 비슷한 분들과 활발하게 교류하는 거죠. 세 번째가 상호성의 비법인데 사람은 누구나 도움을 나에게 주는 사람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내가 도움을 줄 수 있을 때 동료들에게 도움을 주면서 한 명 한 명씩 인간관계 네트워크를 넓혀 가시게 될 때 우리가 사이버 세상에서 좀 더 편리하게 그리고 좀 더 재미있게 공부할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특히 이 사이버라고 하는 공간이 익명성의 공간이기 때문에 이 5대1의 법칙이라고 하는 것 매우 중요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5대1이라고 하는 것은 부정적인 말은 긍정적인 말 5마디 이상의 힘을 가지고 있다. 즉 내가 누군가에게 상처를 줬을 때 그 상처를 회복하려면 5번 이상의 긍정적인 피드백을 제공해야만 한다. 많은 분들이 이 부정적인 상처, 동료에게서 경험하는 비난이나 비판 때문에 고통을 겪으시는 것들을 보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가장 실질적인 팁이라고 할 수 있는데 교수들에게 어필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세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첫 번째, 빈번한 접촉, 컨택이 필요합니다. 이메일, 전화, 게시판, 세미나, 오프라인, 모임 등등에서 빈번하게 접촉하십시오. 저희 대학원의 교수들은 여러분들의 접촉에 기꺼이 응대하고 여러분들을 도와드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적절하게 공개하십시오. 적절한 자기 공개는 인간관계를 깊어지게 만드는 필수적인 수단입니다. 세 번째가 피드백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나를 위해서 시간을 쓰게 하되 의미 있는 시간을 쓰게 하셔야 됩니다. 쓸데없는 일에 시간을 낭비했다는 느낌이 들게 되면 그 사람이 미워집니다. 하지만 내가 의미 있는 시간을 대학원생을 위해서 돕는데 토론하는데 활용했다면 그것은 저희들이 살아가는 중요한 동기이자 원동력이기 때문에 교수에게 어필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방법, 피드백을 요청하되 의미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줘라는 것이죠. 네 번째, 대학원의 과정은 대부분 발표, 토론의 연속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효과적으로 발표하는 것이 중요한데 이 세 가지 요소를 생각해 주십시오. 먼저 중요한 의미 있는 재미있는 컨텐츠를 갖고 계시는 게 필요하죠. 두 번째, 그것을 어떤 구조를 통해서 발표할 것인지 염두에 두시는 게 필요합니다. 예컨대 두 가지식으로 발표하는 것. 그죠? 세 번째, 어떻게 재미있게 전달할 수 있을까? 저 개인을 스스로 평가해 보면 저는 컨텐츠는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별로 이 딜리버리, 전달하는 능력이 좀 부족하지요. 그죠? 죄송합니다. 자, 반응이 없으시면 저는 바로 정신병리의 냄새를 맡아서 우울하다고 진단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내용을 구조화해서 효과적으로 전달할까? 이것이 교수에게 어필하는, 동료들에게 인정받는, 그리고 진정으로 학습하는 전략이다라고 하는 것 생각해 주시고 이런 것들도 한번 참고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당부드리고 싶은 그리고 가장 기대하고 있는 것은 여러분들로부터 출발되는 긍정적인
일탈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일탈하면 반사회적인 사람들이 하는 행동으로 생각하지만 긍정적인 일탈은 창조적인 소수가 보여주는 아주 모범적인 행동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모든 전문 분야에는 탁월한 경지에 도달한 달인, 고수들이 존재하는데 이분들의 특징이 이것입니다. 첫 번째, 앞서 강조됐던 것처럼 자신의 일에 부여하는 의미가 남다르기 때문에 강한 동기, 활력, 그리고 열정을 유지하면서 도전정신과 강인성을 유지할 수 있더라. 두 번째, 다른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남다르더라 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욕구를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는 힘 가지고 있고 그것을 발휘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소위 섬기는 리더로서의 역할을 보여주더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자율감의 지각이 남다르더라 하는 것인데요. 자신에게 주어지는 것 이상을 행동한다. 여러분, 이것이 대학원에서 성공하기 위한 필수 조건입니다. 강의를 통해서 배우는 것, 이것만으로는 지식의 생산자가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지식의 소비자로 계속 살아가는 것이 목표가 아니죠. 적어도 대학원에서의 공부는 자율적인 학습을 통해서 내가 관심을 두는 전문 분야에서 전문가가 되는 것이 목표이기 때문에 지식의 생산자가 되기 위해서는 주어지는 것 이상을 해 주실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야 심리적으로도 내가 통제할 수 있는 범위가 넓어진다고 느끼면서 마음이 편안해지고 주도적이 되고 자신감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과감한 용기가 뒤따라야만 일탈이 가능해집니다. 특히 여기에는 다른 사람들로부터 받을 수 있는 비판이나 비난이나 시기 이런 것들을 감당해내겠다라고 하는 용기, 의지 이런 것들. 대학원에서는 여러분들께서 이러한 요소를 바탕으로 긍정적으로 일탈하면서 우리 대학에서 얻어낼 수 있는, 공부하실 수 있는, 조력을 받으실 수 있는 모든 것들을 충분히 누리시면서 성공적으로 대학원 생활을 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이런 마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유성진 교수님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수고해 주신 유성진 교수님께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백태현 교학팀장님께서 신입생 원우님들의 원활한 학업 진행을 돕고자 전반적인 학사 일정 및 학사 제도, 학적 등에 대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백태현 팀장님을 모시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앞에 교수님께서 워낙 그 좋은 강의를 들려주셔서 저는 좀 짧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 이후에도 우리 또 MBA 석종만 원우님께서 좋은 말씀이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간단하게 설명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한양사이버대 대학원은 이제 여러분들이 잘 아실 수도 있고 모르실 수도 있겠지만 2009년도 사이버대학 최초로 대학원 인가를 취득했습니다. 국내 온라인 대학원 중에서는 최다 규모고요. 현재는 5개 대학원, 10개 전공, 입학정원은 350명입니다. 전공은 경영대학원에 5개, 휴먼서비스대학원에 2개, 부동산대학원, 교육정보대학원, 디자인대학원 총 5개 대학원이 보시는 바와 같이 개설되어 있습니다. 본 대학원은 이제 그 입학 첫 해부터 계속해서 좋은 경쟁률을 보이고 있고요. 평균 경쟁률은 이제 3대1 정도가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본표 현황을 보면 이제 가장 많은 거는 30대고요. 30대가 32.7%. 지역별로 보면 이제 서울, 경기가 가장 많은 포지션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재학생들이 비단 그 서울, 경기에만 있는 건 아닙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뭐 멀리에는 미국부터 프랑스, 뭐 탄자니아, 이스라엘, 페루, 뭐 케냐, 뭐 굉장히 다양한 곳에 저희 재학생들이 다니고 계시고요. 지역의 한계를 넘어 해외에서도 역시 공부하고 계신 대학원생들이 많이 계십니다. 이 밖에도 뭐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이제 사회에서 뭐 저명한 분들 그리고 뭐 전문가 계층들도 많이 다니시고 있고요. 바쁜 일상으로 오프라인 특수대학원 진학이 어려운 전문가 계층도 다수 다니고 계십니다.
본 대학원은 대학원 전용 공간을 꽤나 많이 확보하고 있습니다. 이제 나중에 이제 전공별 OT 장소를 가면 그것도 역시 저희 대학원 공간이기도 한데, 저희 대학원은 입학 정원 3,000명 이상 교사 기준 면적 대비 416%로 국내 사이버 대학 중 최다 규모의 교사 공간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년도에는 제3관을 건립해서 대학원 전용 공간을 보다 추가적으로 확보할 계획에 있습니다. 수업에 대한 그리고 세미나에 대한 내용은 조금 이따가 조금 더 충분히 설명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장 이제 많이 저희 대학원에서 신경 쓰는 부분 중에 하나는 이제 그 학생들 간의 만남의 자리입니다. 그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전공별 세미나 개최를 좀 지급해서 상호작용을 강화하고 있으며 학생 자체 활동에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에 있습니다. 현재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 대학원의 학생 교수 간 이제 평균 강좌당 수강생 수가 15명에서 16명을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수 한 명이 학생을 가르치는 학생 수가 15에서 16명이고요. 학부는 교수 1인당 가르치는 학생 수가 200명임에 비해서는 굉장히 낮은 숫자고요. 이에 따라서 대학원생들은 보다 질 높은 수업 관리 및 교원과 학생의 학생 간의 상호작용이 가능한 수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대학원은 이제 일반 다른 특수대학원하고는 학사 관리가 조금 달리 엄정합니다. 왼쪽에 보시면 이제 대학원 다닌다 그러면 다 A 맞는 거 아닌가, 대학원 다니면 다 뭐 A 플러스 맞는 거 아닌가 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전국 특수대학원 평균으로 보면 84%가 A를 받는데요. 저희 대학원 같은 경우는 68%만 A에서 A 플러스를 받고 있고 25%는 B, 나머지는 C, F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학사 관리를 엄정하게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도 좀 학업에 대해서 열정을 갖고 열심히 하셔야 할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거는 이따가 조금 더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이 조금 중요한 것 같은데요. 여러분들은 이제 들어오시게 되면 동일 전공자 같은 경우는 선수 과목을 듣지 않습니다. 근데 동일 전공자가 아닌 경우, 뭐 학부 전공이 공학 전공인데 대학원은 MBA를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선수 과목을 듣게 됩니다. 선수 과목은 학부와 대학원이 비동일 계열인 경우 대학원의 과정의 교육을 돕기 위해 선수 과목을 이수하는 거고요. 이 과목은 대학원 과목에서 추가해서 학부에서 한 과목씩 1학기 때 한 과목, 2학기 때 한 과목 총 2과목을 패스만 하시면 됩니다. 뭐 A 플러스 A, B 뭐 이런 걸 받으실 필요는 없고요. 패스만 하시면 졸업 기준에 해당이 됩니다. 다만 이 선수 과목을 이수하지 못하면 졸업이 불가하기 때문에 꼭 신경 써서 수강을 하셔야 하고요. 이렇게 1학기 때는 선수 과목하고 2과목을 총 듣게 되시고요. 그 다음에 전공 필수와 전공 선택을 구성되어 있는 1에서 4학기 기간을 다니시게 됩니다. 저희 대학원은 특수대학원이기 때문에 총 5학기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총 30학점을 이수해야 졸업이 가능합니다. 1학기에서 4학기까지는 총 24학점을 이수하시게 되고 마지막 5학기가 논문학기입니다. 논문은 논문 하나가 6학점을 인정받기 때문에 24학점 플러스 6학점 하면 총 30학점을 이수하시게 되고요. 만약에 내가 논문을 쓰지 않겠다, 나는 수업을 듣고 졸업하겠다 하시는 분들은 학점 추가 취득 과정을 선택하시면 되고요. 그러면 2과목을 더 들으시면 총 30학점을 이수해서 졸업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과정이 2가지가 있다고 했는데요. 일단은 논문 제출 과정입니다. 이제 석사 과정이니까 논문을 쓰시려고 하는 분들도 많이 있으실 텐데요. 논문 과정은 이제 3기 때 과정을 선택하게 되고요. 내가 논문을 쓸 건지 수업을 들을 건지 지도교수 선정을 하고 종합시험을 보게 됩니다. 종합시험 같은 경우는 전공별로 지정된 종합시험 과목이 대략 한 10과목 정도 됩니다. 그 10과목 중에 3과목을 본인이 선택하게 되고요. 그 중에 2과목 이상을 70점 이상 획득 시 종합시험을 합격하게 됩니다. 종합시험을 합격하지 못하면 논문 과정으로 넘어갈 수 없기 때문에 종합시험에 대한 신경을 좀 쓰셔야 되고요. 종합시험을 통과하게 되면 논문 과정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논문을 쓰지 않는 분들 같은 경우는 뭐 마지막 학기가 좀 다르고요. 역시 이것도 종합시험을 보게 됩니다. 방식은 같고요. 이후 5학기 때 학점 추가 취득, 그러니까 2과목을 추가로 듣는 거죠. 6학점을 수강하시면 졸업학점을 다 이수하시게 됩니다. 본 대학원의 수업 연한은 5학기입니다.
2년 6개월이고요. 수료 후 5년 이내에 논문을 제출해야 합니다. 뭐 저희 대학원에 들어오시는 분들 중에 이제 조기 졸업에 대해서 문의하시는 분들도 많은데요. 조기 졸업도 가능합니다. 근데 조기 졸업은 4학기 만에 졸업을 할 수가 있고, 조기 졸업하시는 분들은 논문을 쓸 수는 없습니다. 학점 추가 취득 과정을 통해서만 조기 졸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수강을 하시게 되냐면 1학기 때 6학점, 2학기 때 6학점, 3학기 때 9학점을 듣습니다. 그리고 4학기 때 9학점. 6699 들으면 총 30학점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4학기 만에 졸업하시게 되고, 조기 졸업은 이제 신청하시면 되고, 비학점 이상 획득하신 분들은 조기 졸업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사항인데요. 본 대학원은 이제 C 등급 이상만 취득학점으로 인정하고, 각 과정의 수료를 위한 총 이수학점 평점 평균은 B등급 이상이어야 함. 이게 무슨 뜻이냐면, 모든 과정을 내가 30학점까지 다 이수했다 하더라도 B학점 이상 되지 않으면 졸업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B학점 이상이 되어야 졸업이 가능하기 때문에 학점 관리에 굉장히 신경을 쓰셔야 되고, 이제 C 맞고 뭐 F 맞고 이렇게 되면 본인이 수강해야 하는 과목이 늘어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뭐 개인에게는 굉장히 학업 연장이 되기 때문에 금전적으로나 시간적으로 손해를 볼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학업 관리를 좀 충실하게 하셔서 B학점 이상 되어야 졸업한다는 거를 인지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강의 수강인데 사이버 대학원이라서 좀 생소하신 분들이 있으실 것 같아서 약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강의는 일단 비실시간 강의가 있습니다. 비실시간 강의는 우리가 생각하는 온라인으로 듣는 걸 비실시간 강의라고 합니다. 전체의 80%는 비실시간 강의, 그러니까 온라인, 자기가 듣고 싶을 때 들을 수 있는 온라인 강의로 진행이 되고요. 실시간 온라인 세미나가 있습니다. 실시간 온라인 세미나는 뒤쪽에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실시간 오프라인 세미나는 아까 유성진 교수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이제 오프라인으로 특강이나 오프라인으로 여러 원어민들을 만날 수 있는 강의를 뜻하게 됩니다. 뭐 이러한 특징이 있다는 거는 잠시 설명을 드리고요. 이거는 이제 곧 개설된 교육공학과의 컨텐츠입니다. 해외 석학 특강과 옴니버스 강의를 통해서 해당 분야의 전문성을 강화하는 유형이 있고요. 이거는 뭐 MBA나 호텔 관광 MBA 강의인데요. 영어 강의로 진행되는 강의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해외 대학 교류를 통한 글로벌 역량 강화라는 목적이 있습니다. 디자인, 여기 이제 디자인 원우님들도 계실 텐데, 실생활과 관련된 주제를 제공해서 학습자의 몰입을 유도할 수 있는 실제적인 상황을 활용하여 실용성을 강화하는 강의 유형이 있습니다. 심리상담 강의인데요. 가상 사례를 이렇게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 현장 탐방 및 실습을 통한 현장 연계 강화와 관련된 강의들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건 뭐 아동가족 컨텐츠인데요. 여기 보면 이제 관련 논문을 리딩하는 강의입니다. 그래서 기초 이론을 바탕으로 논문 작성을 위한 학술 연구 강화에 관련된 강의가 다음과 같이 있습니다. 이게 바로 이제 화상 세미나입니다. 오늘 오신 분들은 이따 전공별로 모이시게 되면 저희가 웹캠하고 헤드셋을 다 나눠드릴 겁니다. 웹캠하고 헤드셋을 착용하시고 이런 식으로 수업을 듣게 되는데요. 어떻게 되는지 한번 샘플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거는 근데 녹화된 거라서 약간 버퍼가 있습니다. 근데 실제 상황은 끊김없이 진행이 되니까요.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잘 들으셨죠? 그때 발표를 제가 7분 하라고 그랬는데 14분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발표형 강의입니다. 조별로 진행이 되고요. 지금 여기 있는 분들이 다 조별로 엮여 있습니다. 사실은. 발표한 내용 가지고 제가 하나씩 좀 집어드릴게요. 조장이 곧 발표를 하게 됩니다. 빨리빨리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자, 중간에 물어보면 빨리빨리 대답할게요. 이거 해봤더니 좀 지저분해가지고. 지금 저기 MBA 성승기라는 언어가 지금 이 뭐 그런 거는 오케이. 5조의 조장이고요. 2반 5조, 전부 이재구, 이면지, 김영석, 성승기가 한 조입니다. 그래서 그 조에 대해서 발표를 하고 교수님이 그 발표된 내용을 피드백해주고 있는 거고요. 대부분의 학생들이 직장인들이기 때문에 이렇게 모여서 세미나 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온라인 세미나로 강의가 진행된다는 걸 보여드리고 여러분도 곧 3월부터는 이 강의에 참석하시게 될 겁니다. 생각보다는 잘 되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이거는 지금 MBA 신재덕 원우가 자기가 그 만든 발표 자료에 대해서 발표하는 내용입니다. 이 강의 형태는 다음과 같고요.
네, 제가 준비한 건 여기까지고 이제 각 전공별로 돌아가시면 보다 좀 상세한 내용을 받으실 수 있고 그리고 제가 아까 들어오다 보니까 커피가 많이 남아있더라고요. 이따가 끝나고 나가실 때 꼭 커피 한 잔씩 들고 각 전공별로 이동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원어들을 위해 고생을 해주시는 백태현 팀장님께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이어서 잠시 안내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2부 행사가 종료된 이후에 전공별로 오리엔테이션이 준비되어 있는데요. 이동을 도와주실 각 전공별 그 원우님들을 좀 준비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각 회장님들께서는요. 자, 이어서 총 원우의 소개가 있겠습니다. 제2대 한양사이버대학교 대학원 총 원우회장님이셨던 박기로 회장님을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왕 써주시는 거 MBA, 그린텍 MBA, 호텔 관광, IT, 미디어 엔터테인먼트 이런 순으로 좀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MBA, 그린텍 MBA, 예, 호텔 관광 MBA, IT MBA, 미디어 엔터테인먼트, 아동가족하고 심리상담, 부동산 좀 써주십시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저는 2011년도 한양사이버대학교 대학원 총원우회장을 맡았던 박길호 원우입니다. 이제 저는 졸업을 한 학기 남겨두고 있고요. 다시 한번 2012년도에 여러분들의 꿈을 위해서 한양사이버대학교 대학원에 진학을 결정해 주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이미 학교에 지원을 하기 전에 먼저 사이버상에서 대학원을 만나보셨을 것입니다. 우리 대학원이 비록 여러분들의 그 모니터의 사이즈에 결코 비례하지 않는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마 멀지 않은 시간에 곧 다들 확인하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총원우회를 저희가 2010년도 1월부터 이제 구성을 해서 현재 2대가 왔고요. 이제 올해 3대째 접어들게 되었습니다. 총원우회는 대학원과 전공 그리고 학교와 원우님들 그리고 각 전공과 전공 원우와 원우님들 사이를 연결해주는 가교의 역할을 하는 어떤 그러한 자치회입니다. 현재 총원우회는 각 전공의 그 리더십들인 원우회장들이 있습니다. 각 전공에도 원우회장들이 다 원우회가 구성이 되어 있고요. 각 전공의 원우회장님들과 운영진들이 총원우회의 구성원으로 되어서 학교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수고를 해주고 계십니다. 지금 제 옆에 계신 분들이 이제 각 전공의 그 현재와 그리고 또 올해를 맡아주실 그러한 리더십들이십니다. 잠깐 그 인사와 함께 전공과 인사를 좀 이렇게 잠깐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MBA 원우회 회장 김환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입학을 축하드리고요. 그린텍 MBA 윤종래입니다. 2011년 부동산 1기 회장 박종호 인사드립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IT MBA 회장 이경행이라고 합니다. 예, 반갑습니다. IT MBA 박도생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IT MBA의 박영민입니다. 안녕하세요. 미디어 엔터테인먼트 MBA 오영석입니다. 네, 환영합니다. 심리상담학과 이윤서입니다. 교육공학대학원과 그리고 디자인대학원은 올해 신설이 되어서 아직 원우회가 구성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총원우회에서 여러분들의 전공 OT를 아마 도와드릴 것입니다. 2011년도에 총원우회 사업의 주제는 사실은 아름다운 소통이었습니다. 서로 잘 모르고 또 사이버상에서 자주 만날 수 없기 때문에 많은 소통의 문제가 있었을 것이라 생각하여서 작년에는 저희가 아름다운 소통이라는 주제로 1년을 준비해서 많은 사업들을 진행을 했습니다. 올해 새롭게 2012년도에 총원우회가 이미 구성이 되었고요. 그리고 그 총원우회가 작년보다 더 많은 그리고 더 좋은 사업 계획들을 가지고 여러분들을 섬길 것입니다.
총원우회 여러분들도 많이 참여해 주시고요. 그리고 또 총원우회에서 진행하는 사업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면 그것이 바로 여러분들이 더 행복하고 또 그리고 성공적인 대학원 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러한 바탕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저희 리더십들과 같이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하고요. 꼭 성공하는 대학원 생활을 모두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차렷! 다음은 선배와에 대한 시간입니다. 여러분들의 선배님이신 MBA 전공의 석종만 원우님의 선배와의 대화 시간이 있겠습니다. 석종만 원우님은 지난 학기 MBA 전공의 최우수 학생으로서 전액 장학생입니다. 아울러 학과 부회장으로서 학과 생활도 매우 활발하게 진행하고 계시고요. 자, 그럼 여러분께 석종만 원우님을 소개합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녕하세요. 저는 MBA에 1기로 입학한 석종만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아마 MBA 면접을 보시러 오신 분께서는 저를 좀 기억하실 수도 있으실 것 같아요. 저는 면접 볼 때 물 날려주는 사람 1의 역할과 그 다음에 길 안내해주는 사람 2의 역할을 했었고요. 그때는 제가 이런 자리에 나와서 이러고 있을지를 아마 모르셨겠죠. 그냥 물 날려주는 사람 내지는 뭐 교직원 뭐 이렇게 생각하셨을 것 같은데 아무튼 만나뵙게 돼서 너무 반갑고요. 지난 한 1년 반 정도 제가 MBA를 먼저 다니면서 한양사이버대학을 먼저 다니면서 느꼈던 점들 그리고 공부할 때 여러분들께서 효과적으로 하시는 부분들을 좀 설명드리려고 나왔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지금 제가 설명해드린 이거 들으러 오신 거 맞죠 오늘? 아닌가요? 맞죠? 네, 감사합니다. 나오나요 앞에? 안 나오는 것 같은데? 네. 이 화면이 여러분들께서 입학하고 나면 여러분들께서 학번과 비밀번호를 입력하면 들어가게 되는 여러분들의 캠퍼스입니다. 온라인에 있는 캠퍼스고요. 여러분들께서 이제 학교 다니실 때를 한번 생각해 보면 공부 잘하는 친구들은 대부분 이제 학교에 있는 시간이 되게 많죠. 도서관에 있거나 강의실에 있거나 뭐 이런 시간이 굉장히 많은데 여러분들에게도 물론 이제 오프라인 캠퍼스도 있습니다만 대부분의 시간을 온라인에서 지내게 되기 때문에 이런 학교를 자주 등교하는 것, 로그인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 학교에 입학하게 되시면 이쪽에 다시 여러분들께서 로그인을 하게 되면 여러분들의 강의실이 이쪽 바로 아래쪽에 나타나게 됩니다. 클릭을 하면 여러분들이 듣는 수강 과목이 나타나게 되는데 자주 들어가서 여러분들 동료, 선배들이 남겨놓은 글들 이런 것들을 읽고 정보를 습득하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단순히 사이버니까 나는 수업만 들을 거야 이런 생각을 갖고 뭐 수업만 클릭 하다 보면 굉장히 이런 중요한 정보들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많이 놓치게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침에 회사에 출근하게 되면 그냥 을에 이제 차 한잔 마시고 로그인을 합니다. 수업을 안 들어도 로그인하고 누가 무슨 글 올려놓은 거 없나, 교수님이 혹시 공지 남겨놓으신 거 없나, 내지는 어떤 다른 그 같이 수업을 듣는 그 동료들이 좋은 자료를 남겨놓은 것들이 없나 이런 것들을 매일매일 확인하거든요. 아침에도 들어가고 점심에도 들어가고 저녁에도 들어가고 또 뭐 밤에 퇴근해서 10시, 11시에도 한번 들어가 보고 이런 좋은 그 여러분들 동료들, 선배들 같이 수업 들으시는 분들이 남겨놓은 그런 자료들을 내지는 정보들을 빨리빨리 캐치하지 못하시면 또 온라인에서 듣다 보니까 상당히 소통이 좀 약해지실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자주 이 학교 홈페이지에 등교를 해서 좋은 정보들을 빨리빨리 알아내고 그런 것들을 적용하는 것이 공부를 하는데 좀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제가 애플 제품에 이제 한 아이패드, 아이폰, 그 다음에 그 맥북에 사진을 좀 올려놨었는데요. 이게 뭐 제가 올려놓은 거는 다른 의미가 아니라 좀 저희가 온라인 캠퍼스다 보니까 IT 기기에 좀 익숙해지셔야 돼요. 저 같은 경우에도 이제 이 핸드폰에다가 오늘 발표드릴 자료를 미리 좀 넣어놔가지고 차 타고 오면서 이제 밥 먹으면서 한 번씩 여러분들께 어떤 말을 할까 이렇게 좀 이렇게 열어보고 얘기를 생각해보고 이렇게 했는데 온라인에서 이루어지다 보니까 필연적으로 저희가 IT 기기들을 좀 많이 쓰게 됩니다.
그래서 특히나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와이파이라든가 이런 그 뭐 스마트폰의 테더링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잘 돼 있어요. 근데 좀 대부분 이제 저는 30대 아까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30대라고 생각하고 왔는데 조금 학교를 졸업하신 지 조금 되신 분들도 있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IT 기기를 다루는데 조금은 소홀할 수도 있겠지만 특히나 노트북 같은 경우에는 들고 다니면서 웬만한 공공장소라든가 카페라든가 이런 데서 와이파이로 언제든지 콘텐츠를 이렇게 읽어서 수업을 들을 수가 있고요. 특히나 이런 스마트폰과 연결을 하게 되면 뭐 버스 안에서도 뭐 국내에서는 어디선지 다 됩니다. 그래서 이런 IT 기기와 좀 친숙해지는 여러분만의 노하우를 만드셔야 되고요. 그런 것들이 좀 부족하시다면 여러분들이 같이 좀 IT 기기에 좀 친숙하신 분들이라든가 선배들 이런 노하우들을 조금 공유하는 그런 방법을 찾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사진은 작년 제가 2학기 때 아프리카로 봉사활동을 다녀왔어요. 좋은 기회가 있어서 아프리카로 봉사활동을 다녀왔는데 공교롭게도 그 주에 온라인 실시간 수업이 2번이 잡혀 있었어요. 그래서 기회를 포기하기는 좀 아깝고 그렇다고 수업을 2번을 빠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데 IT 기기를 이용해서 수업을 들었습니다. 이렇게 들었어요. 저희가 이제 남아프리카 공화국 요하네스버그 국제공항인데요. 저기 밑에 보면은 제 노트북을 들고 있는 수업을 듣고 있는 모습이고요. 저기 가운데 보면 하얀 줄로 연결된 게 스마트폰이에요. 그래서 그 하루에 이제 10,000원 정도만 요금을 내면 무제한 그 3G 데이터를 쓸 수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가지고 컴퓨터를 연결해서 온라인 실시간 수업을 들었어요. 그때 같이 수업을 들으신 분들은 아실 텐데 제가 이제 카메라를 가지고 여러 군데를 이렇게 막 비춰주기도 하고 막 그랬었는데 이런 식으로 전국 어디가 아니라 전 세계가 IT 기기만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의 캠퍼스가 될 수 있고요. 여러분들의 실생활을 살면서 뭐 출장을 가신다거나 어떤 그 뭐 모르는 곳으로 가도 핸드폰과 컴퓨터만 있으면 강의실이 따라가게 되고 이런 IT 기기를 이용해서 상당히 좀 수업들을 열심히 들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저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회사 일을 대부분 이제 회사 일을 하시거나 아니면 직접 이제 회사를 경영하시거나 이런 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 하다 보면 굉장히 마감에 쫓기고 야근 많이 하고 그렇게 되거든요. 저도 어쩔 수 없고요. 또 이제 가끔씩 저 같은 싱글들은 이제 소개팅도 좀 해야 되고 그렇습니다. 또 이제 가끔씩 이제 술 한잔 꼭 땡기는 날이 있죠. 비 오는 날 이럴 때 술 한잔 먹고 싶기도 하고 또 친구들 내지는 이제 부서 회식도 굉장히 많고 저 같은 경우에는 뭐 어떨 때는 일주일 내내 뭐 술 먹기도 하고 막 그런 적도 많은데요. 그래서 중요한 게 이제 시간표라고 생각이 들어요. 뭐 시간표 하니까 뭐 중고등학교 때 떠올리시고 뭐 한 10년 전, 20년 전 떠올리시는 분도 계실 것 같은데 하루하루 이제 시간 관리를 못하게 되면 아까 교수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여러분들이 수강 신청하는 과목이 픽스된 날짜에 있는 과목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토요일 날 듣든 월요일 날 듣든 일요일 날 밤에 듣든 상관이 없어요. 심지어는 솔직한 얘기로 클릭만 해도 출석은 한 겁니다. 근데 그렇게 되면 학습 효과가 하나도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저 역시도 지키기는 힘들었지만 꼭 지켰습니다. 수업을 2과목 내진 3과목을 신청하신다면 시간표를 만드세요. 그 시간표대로 수업을 들으셔야지 그렇지 않으시면 한 주 늦거나 2주 늦게 되면 강의를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정해진 시간표를 꼭 만드시고 그 시간표대로 수업을 들으시고 정말 불가능할 경우에는 그것을 뭐 주말이라든가 아니면 그 다음 날이라든가 이렇게 미루셔야지 뭐 온라인이니까 뭐 나중에 하면 되지 주말에 하면 되지 뭐 주말에 토요일 놀다 보면 일요일 날 일어나면 뭐 출발 비디오 여행하고 뭐 좀 저녁에 가수 나오는 거 보다 보면 뭐 하루 금방 가버리거든요. 그래서 꼭 시간표대로 이렇게 여러분들이 수업을 진행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게 제가 여러분들에게 추천해드리고 싶은 가장 좋은 방법인데요. 저기 수업 그 비실시간이라고 써있는 옆에 보시면 아이콘들이 있어요. 저게 다시 보기 기능입니다. 수업의 내용을 인터넷만 연결이 돼 있으면 언제 어디서든 다시 들으실 수가 있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뭐 물론 이제 노트 필기도 하긴 하지만 노트 필기한 내용을 가지고 수업을 하는 것보다는 교수님이 수업했던 내용을 한 주나 2주 내지는 시험 기간 전주 정도에 다시 불러서 전체 내용을 한번 쭉 훑어보는 그런 수업 방식을 좋아했기 때문에 제가
그 공부를 했던 방식은 가장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면 다시 보기 기능의 활용입니다. 다시 보기 기능 활용으로 6강 정도를 한 1.4배속으로 강의를 들으시면 하루 정도면은 반 학기 정도 내용을 쫙 들으실 수 있어요.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아마 쏙쏙쏙 들어오실 거예요. 수업 내용이. 그렇기 때문에 다시 보기 기능을 적극 활용하시면 되고, 뭐 버스 타고 가시면서 아니면 카페에서 누구 기다리면서도 충분히 들을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기 때문에 다시 보기 기능을 적극 활용하셔서 수업에 임하시면 아마 좋은 결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예전에 그 학부 때 그 들었던 과목 중에 어떤 좀 연세가 있으신 교수님께서 한 20년 정도를 강의를 해보니까 한 2주만 지나면 이 학생의 학점이 몇 점인지를 예측하는 공식을 개발했다 그러시더라고요. 신뢰도가 무려 90% 이상이라고 그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 신뢰도는 제가 잘 모르겠고요. 그때 그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공식이 바로 이겁니다. 혹시 뭐 쳐다보면은 하고 이렇게 떠올리시는 분도 있으실 것 같아요. 아마 이공계이신 분들은 조금 이렇게 저 공식을 아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예, 뉴턴의 만유인력의 공식입니다. 저 F가 바로 성적이라 그러더라고요. 저 성적을 잘 나오게 하는 공식을 알려준다고 해서 저를 알려주셨는데, 당연히 밑에 있는 분모는 작아야지 되겠죠. 숫자가 크려면. 그 다음에 분자는 좀 커야 되겠고요. 저 거리가 작아야 됩니다. 저 거리라는 것은 교탁과 여러분들이 앉아 계신 책상 사이의 거리입니다. 저희는 사이버 대학원이기 때문에 물론 오프라인 수업도 합니다만 교수님과 여러분 사이의 심리적인 거리, 여러분과 옆자리에 앉아 계신 내지는 같이 수업을 들으시는 동료분과의 거리가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여러분들의 성적은 올라가게 될 거고요. 그런 것들은 이미 앞에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여러 가지 뭐 이유가 있겠지만 따로 제가 설명을 드리지는 않을게요. 여러분들과 교수님들 그리고 같이 공부하시는 분들 간의 벽이 허물어지고 거리가 가까워진다면 자연히 서로의 노하우를 공유하고 좋은 자료들을 공유하고 더 발전하는 그런 관계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인수. 저 인수는 숫자가 커야 되겠죠. 이 인수는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시 보기를 내가 몇 번 플레이를 해봤느냐, 내지는 강의를 내가 얼마나 집중해서 들었느냐, 이런 숫자에 의해서도 여러분들의 성적이 더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M1하고 M2인데요. 앞에 R과 비슷한 관계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과 동료들과 내지는 교수님들과 몇 번의 만남을 가졌는지, 그 만남의 무게는 얼마나 되는지가 여러분들의 학점에 중요한 영향을 끼치는 것 같습니다. 물론 뭐 여러분들 나름대로의 그런 학습 방법이라든가 좋은 방법들이 있으실 것 같아요. 하지만 제가 지금까지 많은 좋은 성적을 가지고 계신, 좋은 성적을 얻으시는 분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을 쭉 지켜보면 적어도 한양사이버대에서는 많이 참여하고 또 동료들에게 좋은 자료를 공유하고 오프라인 모임뿐만 아니라 많은 모임을 주최를 하고 이런 분들이 대체적으로 좋은 성적을 좀 갖게 되는 것 같고요. 여러분들이 물리적인 거리는 그다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저 R은 물리적인 거리는 절대 아니고요. 저 역시도 아산에서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수업을 듣고 있기 때문에 물론 저희 같이 들으신 분들 중에서는 아산이 아니라 뭐 부산, 대구, 광주, 뭐 심지어 거제, 해외 이렇게까지 있기 때문에 저 물리적인 거리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도 중요한 인자는 아니고 나머지 여러분들과 교수님과 그리고 동료와의 관계에서 많은 것들이 좌우되는 것 같습니다. 네, 앞에서 말씀드렸던 그 내용들 다시 한번 공유를 드리는 거고요. 물론 IT 기기 잘 활용하는 것, 수업 다시 보기 하는 것, 뭐 이런 시간표 잘 짜는 것, 물론 이런 것들도 학습에 상당히 중요하긴 하지만 여러분들 그 한양사이버대학원에서 동료들 간의 교수님 간의 관계가 무척이나 중요한 것 같고요. 뭐 성적을 잘 얻는 것, 그것 이상으로 또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어떤 꿈을 가지고 한양사이버대학원에 들어오셨는지 모르겠어요. 각각 개개인의 다른 나는 석사학위를
쉽게 따야지, 뭐 공부를 열심히 해야지, 뭐 어떤 다른 여러 가지 꿈이 있을 수는 있지만 여러분들이 지금 꿈꾸시는 것들 한양사이버대학원 내에서 충분히 이루어지시리라고 믿어 의심치 않고요. 저 역시도 열심히 공부를 하고 제 꿈을 위해서 한 발 한 발 다가가고 있고, 여러분들의 선배 또 동료분들에게 많이 또 도움을 요청하고 한다면 여러분 역시도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두서없이 좀 말씀드렸는데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시 한번 입학을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결국엔 IT 기계랑 친해져야 된다는 얘기죠. 네. 잠시 2부 행사 이제 거의 마무리가 됐고요. 추가적으로 그 안내 말씀을 좀 하나 드리겠습니다. 아까 그 2기 원회장님께서 추가적인 안내를 좀 하시겠다 그래서 잠시 자리에 모시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아까 우리 총원회 소개를 할 때에 그 신임 총원회를 오늘 사실은 총원회가 구성이 되었습니다. 정기총회를 마치고 그래서 소개를 드렸어야 되는데 잠깐 착오가 있어서 좀 소개를 드리려고 다시 올라왔습니다. 올라오시죠. 예. 2012년도에 여러분들을 섬겨주실 총원회의 회장단입니다. 불 좀 켜주시겠어요? 다 뒤에 끝났으면. 팀장님? 네. 예, 같이 쓰세요. 예. 2012년도 총원회 회장단입니다. 회장님. 안녕하십니까. 약 1시간 전에 투표가 끝나갖고 제가 총원회 회장이 됐습니다. 그래서 좀 두서없고 뭐 준비된 것은 없습니다만 하여튼 저 한양사이버대학원에 들어오시게 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맨 처음에 들어오면은 이제 기대 반, 걱정 반 해서 들어오게 됩니다. 근데 저도 불과 이제 1년밖에 다니지 않았지만 다녀보니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학교에서 충분히 공부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주고요. 교수님들은 그거에 부합된 능력 있는 교수님들이 충분히 공부할 수 있게끔 리딩을 해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이 많은 노력을 하지 않아도 졸업은 다 가능하실 겁니다. 단 장학금을 타시려면 노력을 좀 많이 하셔야 될 거예요. 장학금은 A+, 받아도 어렵습니다. 예, 하여튼 마지막까지 졸업하는 날까지 다 같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중간중간 휴학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될 수 있으면 그 기간 내에 졸업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옆에 계신 분은 이제 저하고 경합을 해서 한 표 차이로 아깝게 낙선한 부회장님이십니다. 마이크 잠깐 옮기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진짜 너무 좋은 학교 들어오셨습니다. 제가 1년 동안 다녀보니까 진짜 좋은 학교예요. 예. 성적 장학금 못하면 또 뭐 무슨 장학금인가 더 줍니다. 예, 좌우지간 염려하지 마시고 열심히 하시고, 제가 사이버로만 제가 전문입니다. 사이버 대학을 2군데 다녔어요. 그래가지고 대학원도 사이버로 왔는데 이렇게 좋은 학교 처음 봤습니다. 내년에는 아마 등록금도 아마 반납해 해주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해봅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그린텍 MBA 2기 황세벽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저희 아시다시피 그 한양사이버대 대학원이 출범한 지 그리 오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 학교를 명문으로 만드는 거는 저희들 몫인 것 같습니다. 아무리 교수님이나 뭐 다른 주위 분들이 하는 것보다 저희가 가장 앞장서서 저희 대학원을 명문으로 만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원우회 그 총원회 임원들을 포함해서 여러분 모두가 다 같이 이렇게 노력해서 사이버 대학원으로서만 아니라 대학원으로서 모든 대학원들 중에서도 저희 학교가 명문이 될 수 있는 그런 곳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저희가 하여튼 똘똘 뭉쳐서요.
여러분들의 권익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 당선된 지 1시간밖에 안 된 따끈따끈한 임원진들입니다. 네, 그 퇴장 안내를 좀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2부 행사는 이것으로 마치고요. 3부 행사는 전공별로 지금 오리엔테이션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